드디어 새로운 단원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주일 후면 우리 등교 계약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거의 마지막 수업 영상을 찍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우와, 이거 조짐이 좋지 않아요. 장기화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여러분도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등교 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버티면서 또 공부해 가도록 해요. 자, 지금 이제 18번째 수업인데, 선생님이 17번째 수업은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관심을 동기유발 차원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보면서 17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교과서 56페이지를 보면서 18번째 시간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영상이 뭐였냐면 우주 정거장이었어요. 뭐 길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2, 3분의 영상이었는데 언젠간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주 정거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대기를 조금 관찰하면서 우주에서 보면 그 우주 정거장은 지금 거의 대기권을 벗어난 지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36,000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흥미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예전에 36km 정도, 그러니까 성층권에서 떨어진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우주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화질이 좋고 더 높은 곳과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화질로 아무튼 찍었는데,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무튼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이제 옛날 선생님이 좀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대기 관련해서 정리된 다큐멘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예전 영상이었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지구의 대기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들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힘들었어요. 자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이 이제 사실은 근데 제목이 뭐냐면 애트모스피어가 대기죠. Atmosphere for Kids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대기였는데 선생님 보고 나니까 수준이 거의 우리가 알아야 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내용, 기본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조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대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지식 채널에서 만든 영상을 또 보여드렸는데, 이 5가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교시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댓글을 보내줬는데, 선생님이 또 하나하나 아직까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읽어보면서 좀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매일 숨쉬고 살고 있는 대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 대기는 지구의 크기로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한 껍질이에요. 거의 사과 껍질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고, 혹시나 어떤 큰 운석이나 유성 또는 소행성이 충돌해서 금방 벗겨져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이 대기를 그렇게 아주 얇고 위태위태한 존재라는 걸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지구에 당연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있는 그런 대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대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얇은, 지구에서 얇은 그런 층이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대기를 조금 생각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대기가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벗겨지거나 했을 땐 우리 지구에만 있는 유일한 생명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가지고 이번 단원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단원은 기권과 날씨라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학 반응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는 기권과 날씨란 단원이고, 총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설마 이 4개의 소단원을 우리가 또 온라인에서 계속 배우지는 않겠죠? 자, 첫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물에 의해서 대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기압과 바람, 여러분들 바람 알고 기압도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재미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교를 꼭 이거 배우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워볼 거고, 이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은 또다시
작은 소단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층상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 복사평형, 조금 어려워 보여요. 복사평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들어왔을 거예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권의 층상 구조를 배워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태백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태백의 여름은 왜 시원할까? 여러분들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태백의 여름은 왜 시원할까? 그리고 쿨시네마도 하고, 예전에는 모기가 없었죠. 요즘 조금 생겼는데. 자, 요 질문을 여러분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산에 점점 올라가면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왜 점점 높은 태백같이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면 왜 더 시원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지? 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양에 가까워지고 안 가까워지고가 이 공기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답을 아마 고등학교쯤 지나면 거의 알 수 있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 질문을 선생님이 드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기 한번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저기까지가 무슨 A층이고 그 다음이 B층이고 그 다음이 C층이고, 마치 우리가 학교의 1층, 2층, 3층을 나누는 것처럼, 또는 아파트의 1, 2, 3, 4, 5, 6, 7, 8층을 나누는 것처럼 구변이 뚜렷하게 될까요? 안 돼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기구나 우주선을 타고 앞에서 봤던 영화처럼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대기의 첫 번째 층이고 그 다음이 다음 층이네, 이게 구별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가 않거든요, 층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까 태백의 기온을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기도 분명히 뭔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뭘로 나눠주면 좋을까 해서 첫 번째로 우선 조사해 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대기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였어요. 그래서 물론 결론은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과제로 지금 교과서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해보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왜 그런가 궁금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댓글이나 또는 수업시 등교 계약 후에 그 부분은 시간이 되는 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기는 눈으로 보면 층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나 건물처럼. 근데 그 층을 한번 나눠보려고 대기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온도 변화를 가지고 대기의 층을 구분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들 대기가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가 나눠지고,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밑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땅. 여기에서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태백의 온도가 왜 낮아질까에 대해서 왜선 대답하기 좀 어렵지만, 높이에 따른 대기의 온도 분포를 측정해 본 결과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대륙권 내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태백은 대륙권 충분히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태백도 시원하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봤을 때는 높이에 따라서 어떠한 층도 나타나진 않지만, 높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지그재그라고 해도 되겠죠.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이런 특징이 지구의 대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총 몇 개의 층으로 온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계면, 그리고 또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경계면,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경계면을 정하고 보는 것처럼 총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대기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의 층으로 나누고 나면 보통 뭐를 하게 될까요?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층을 우리가 대륙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을 성층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을 중간권, 마지막을 열권,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권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대기에 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대기는 굉장히 얇고,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어떠한 특징이나 변화도 나타나지 않지만 높이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고, 이 특징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우선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의 페이지인데요. 보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륙권부터 한번 봅시다. 대륙권. 대륙권은 땅에서부터 약 11km 정도.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가서 물론 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여러분들 약 11km 정도가 대륙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중학교 3학년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마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낮아지고, 우리 태백도 최고 높은, 여러분들 산 중에 최고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약 8,900, 약 9km 정도 되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대륙권 아래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 태백 산도 어떨까요? 대륙권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태백도 시원한 지역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륙권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건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하늘을 봤을 때 보이는 구름은 모두 다 대륙권 안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륙권이 여러분 11km와 기온이 낮아지는 건 우리가 관측한 현상을 받아들인 거고, 그럼 대류가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라면 끓일 때 끓이는 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을 아래에다 지피는 이유가 뭘까요? 뜨거워진 것은 우리 지구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륙권을 바라봤을 때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부분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륙권 내에서는 계속 마치 라면 물이 끓어서 위로 올라가서 끓고 내려오고 끓고 내려오는 것처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온이 낮아지는 이 분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구름이 발생하는데, 그 구름이 발생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대륙권 내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증기. H2O입니다. H2O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나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 연결이 되겠죠? 자, 11km까지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눈,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까지가 대륙권의 특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성층권 봅시다. 성층권. 대륙권까지 온도가 낮아진 공기의 기온 분포가 다시 성층권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 50km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구간을 성층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층권 중에서 약 20km에서 30km 준 부분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유명하죠? 여러분, 오존층이 없어지면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왜 올라갈까요? 왜를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정도로 우선 이해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아래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면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오존층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건 그냥 위에 있고 차가운 건 아래에 있어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의 특징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대부분 어디로 이동한다? 성층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공기가 좀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는 공기가 안정한 층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존층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래서 오존층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 성층권의 기온 분포도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 노출돼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권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간권. 중간권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존층에 의한 온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온도가 낮아진다. 원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우주는 차가우니까. 우주는 마이너스 약 27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만약에 우주복 안 입고 나가면 바로 얼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50km부터 약 80km까지 온도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고, 아까 대륙권이랑 온도 분포가 똑같죠? 위에가 차갑고 아래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수증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 대륙권에 있고 성층 중간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에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중간권에서 요 사진 하나만 선생님이 넣었는데, 별똥별 본 적 있어요? 저번에 태백에서 재작년인가 태백에서도 별똥별 떨어져서 선생님이 저기 만항째 올라가서 별똥별 사진 몇 개 찍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유성도 우리가 떨어지는 별똥별도 대부분 떨어지다가 중간권에서 거의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권입니다. 10권. 10권 80km에서 100km까지인데 100km 이상은 공기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99%의 공기가 100km 안에 있고 80km에서 100km도 거의 없어요, 공기가. 그래서 10권은 공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공기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의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거의 공기의 대부분이었죠. 그 분자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띄엄띄엄 있다고 생각하고 되고, 그것 때문에 온도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계나 이런 걸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고, 그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금방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태양열을 안 받아서 또 마이너스 200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권은 금방 아주 적은 양의 질소하고 수소 분자들이 태양열을 받아서 금방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온도가 금방 떨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로라. 여러분들 오로라 뭔지 아세요? 보기 어렵죠. 선생님도 보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구에서. 근데 오로라는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근데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오로라를 넣거나 또는 강의 영상이 길어지면 오로라를 첨부할 테니까 오로라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영상까지 보면서 요번 시간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과제입니다. 뭐냐면 지구의 대기는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배웠지만, 그거를 손으로 한번 실제 데이터를 찍어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지금 얘기한다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온 분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가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교과서 해보기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3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어 올 거예요, 확인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권의 층상구조 수업과 관련된, 지금 수업과 관련된 확인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그래도 조금 부담이 적었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화학 시간 마지막 시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 새로운 단어 또 이렇게 힘 조금 빼고 조금 아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 제출 잘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단어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잘 이해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